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명 헤드라인입니다. 빅컷이 몰고 올 태풍 함께 하실 분은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빅컷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일주일째 넘게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 여부보다는 이번에는 사실상 강도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무게감은 좀 덜한 느낌입니다. 금리 인하 기조로의 전환이 오랜만에 등장한 부분도 눈에 띄는데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 기조로의 전환, 우선 9월 FOMC 리뷰부터 부탁드려볼게요. 9월 FMC는 CME 패드 워치 툴에서 63% 확률로 50bp 인하 예측한 대로 시장 기대를 좀 충족해준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5bp 인하를 좀 염두에 뒀기 때문에 엇갈리는 생각들이 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연준의 이제 50bp 금리 인하라는 의미를 놓고 본다고 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좀 늦었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실질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실질 정책금리가 가시화되고 있고 과거 95년도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까지 걸렸던 평균 기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12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이를 적용을 해보면 올해 6월 전후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게 맞았었는데 이보다 더 늦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사실 50bp 인하 폭을 놓고 본다고 하면 시장이 한호할 만한 수준이긴 하지만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다시 한번 좀 늦어졌다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지 여부 또는 금리 인하 폭보다는 3월, 6월, 9월, 12월 발표되는 수정 경제 전망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결국 올해 6월까지는 사실 연준이 좀 보수적인 색채들을 수정 경제 전망 테이블 숫자 조정을 통해서 좀 보여준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9월 수정 경제 전망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올해, 내년, 내후년 최종 정책 금리의 중립값과 레인지의 하단을 큰 폭으로 내렸기 때문에 연준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행보를 좀 할 거라는 거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가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FOMC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11월, 12월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중립값을 놓고 온다고 하면 50bp 정도 추가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레인지 하단을 놓고 온다고 하면 75bp 정도까지도 또 추가적인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이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부분들이 또 미국 증시를 좋게 봐야 되는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사실상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경우에는 만약에 고용 지표를 우리가 먼저 확인했더라면 7월에 더 내렸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번에 25bp보다는 50bp를 좀 선제적으로 단행한 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조금 더 미칠까요? 빅컷. 계속해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빅컷에 대해서 시장을 좀 주식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 외에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거든요. 사실 파월 연준 의장 때문에 금리 인하를 그동안 못했던 겁니다. 만약 연준이 경제 지표에 의존을 했다라고 하면 올해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 달에 이미 금리를 인하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7월 달 25bp, 9월 달 25bp. 하지만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지금 9월 달에 50bp 인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금리 인하 시점을 좀 놓쳤다는 여론들이 좀 커질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매를 충분히 받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연준의 50bp 인하 두 가지 의견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앞으로 미국의 경기도나 이를 넘어서는 침체를 염두에 두고 보험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라고 해석하는 의견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를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 정상화 수준에서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저는 후자 쪽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5년도 이후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던 국면이 총 5국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경기 확장에 놓여 있던 95년과 98년, 그리고 경기 침체를 경험했던 2001년, 2007년, 2019년. 저는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과거 95년과 98년 전철을 밟아 나갈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경제 체력이 견고한지 여부에 따라서 위험자산들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 경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들어갈 여지가 없고요.
그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미국 경기 순환을 공식적으로 판별해주고 있는 전미경제연구소는 올해 8월 기준으로 미국 경기 확장이 52개월째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 팬데믹 이후에 경기 침체 들어갔던 시점이 2022년 1분기와 2분기였습니다. 2022년 3분기 이후 현재 올해 2분기까지는 평균적으로 실질 GDP가 전분기 대비 연율로 놓고 봤을 때 2.8% 정도 되는데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추정하는 기간마다 오차는 좀 있지만 1.8%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 체력은 상당히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과 98년 전철을 밟아 나갈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95년과 98년도에는 경기 확장의 노인 구간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는 45% 정도 올랐고 98년도에는 36% 정도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인 미국 증시의 방향성은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으로는 이제 10월 중순 이전까지는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국 증시를 보실 때 95년과 98년 사례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전망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 상승 흐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과 함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덜어도 된다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만 연내 50에서 75bp 정도 추가 인하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침체가 굳이 아니더라도 둔화해서 침체 사이클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에는 당연히 경제지표 둔화가 나타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경제지표 둔화가 나타났고요. 95년도 이후에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에 연준이 주시했던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ISM 제조업 지수, ISM 서비스업 지수가 동반 수축 국면에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됐고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기준으로 10만 명 초반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됐고요. 그리고 물가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율 역시 동반 둔화되는 모습 그리고 대출 증가율 역시 둔화되는 모습 이 네 가지가 모두 확인됐기 때문에 그동안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9월 FMC 이전에 발표되는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 전월보다는 둔화되는 흐름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하반기 때 좀 둔화 흐름을 보였다가 내년 1분기 이후부터는 다시 회복되는 양상으로 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시장이 너무 앞서서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26일 날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돼요. 사실은 확정치는 그렇게 의미는 없는데 지금 지난달 이번 달 초에 금융시장 혼란을 일으켰던 그 바탕이 미국 경기 침체 고조였기 때문에 당연히 좀 관심이 커질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확정지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2.9로 소폭 하향 조정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2%대 후반 정도의 이 미국의 실질 GDP 추이라고 하면 미국의 견고한 경기 상황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은 역사적으로 ISM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표, 물가 지표, 대출 등 다양하게 지표를 확인하면서 둔화세를 확인하고 금리 인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다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일본은행은 동결을 보여줬거든요. 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폭락장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될지 이번에는 시장이 좀 버텨둘지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보실까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청산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 심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엔화 흐름과 일본 증시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셔야 되고
또 일본 중앙은행 역시 올해 연내 12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내년도에도 점진적으로 그 전철을 밟아 나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난달 이제 뭐 엔화 강세, 일본 금융시장 하락이 좀 두드러졌던 이유는 사실 일본 중앙은행은 2022년 12월부터 YCC 상단을 수정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밟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엔화 강세, 일본 증시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맞았는데 사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상대적인 통화, 엔화가 약세를 보였던, 그러니까 1년 넘게 착시 효과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게 지난달 일시적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큰 폭의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본 중앙은행이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과거 같은 그런 혼란들은 다시 일어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7월 달에 BOJ가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의 실질 금리를 놓고 온다고 하면 여전히 금융 여건 완화를 뒷받침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가계와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고 지금 일본 은행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일본 채권 시장 내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정도부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청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올해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대선 전까지 굵직한 이벤트들 어느 정도 소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아직 추세를 확신할 수는 없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4분기 대응 전략은 어떻게 취해보면 좋을까요? 올해 미국 증시는 4분기 때 조정을 좀 받을 여지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 확인하고 나서 차기 행정부에 대한 정책 분석 기간을 좀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올해보다 내년 증시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에너지를 응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올해 4분기일 거라고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연초 이후로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견해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투자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순환을 고려한다고 하면 미국 경기 확장은 2027년 6월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사실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다만 올해만 놓고 온다고 하면 4분기 조정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다음 달 10월 중순 부터는 좀 미국 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는 형태로 가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보다는 숲을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 일단 올해 4분기 때는 증시가 좀 조정을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들을 하시려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10월 중순부터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밤에 마이크로 실적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그동안 이제 D램 반도체 업황의 비관론이 상당히 두드러졌지만 아마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는 긍정론으로 좀 바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D램 산업 내 HBM 비중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난해가 8%, 올해가 21%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HBM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글로벌 반도체 D램 업황은 지난해 4분기 때 상승 국면에 들어갔어요. 과거 전철을 따른다고 하면 보통 8개 분기에서 9개 분기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도 내년 3분기, 늦어져도 4분기 때는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의 상승 국면이 계속 이어질 여지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블랙에를 탑재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죠. 과거 제품 호포100과 비교를 해보면 HBM 탑재량이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80GB였는데 블랙에 같은 경우에는 192GB, 그러니까 불과 2년 만에 2.4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지금 마이크론,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HBM을 납품받고 있는데 블랙엘 판매가 본격화된다고 하면 HBM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채워줘야 돼요. 이 얘기는 결국 엔비디아의 매출과
기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아직은 꺾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주가 상승이 전반적인 미국 증시를 견인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거의 매도에 가까운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 직전에 대량으로 창고에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당일 12%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반도체 우리 국내 투톱 크게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어, 지난달 이번 달 이제 금융시장 혼란을 겪으면서 제가 많이 했던 생각은 글로벌 증시가 각자 도생의 길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사실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다만 한국을 포함한 일부 증시의 부진들은 사실 대내 요인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 부분, 정치적인 불확실성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둘 이유는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GDP가 전기 대비로 역성장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품목별, 지역별 수출 증가율 추이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금액과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금투세 논란과 같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해결되어야 한국 증시는 우상향할 수 있는 기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주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마이크론 실적이 반도체 풍향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부분들이 있고, 다음 분기 역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던져줬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의 반도체주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큰 부분들은 있는데, 일단 하반 경직성은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금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얻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 과거라는 게 최근 단기간에 일어났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변동성들은 줄어들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좋아요, 구독!